자, 정부는 청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결론. 자, 금리를 마구마구 낮춰주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책은 11월 24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일단 키워드를 보자면 청년, 자, 그리고 주거 안정이란 얘기죠. 자, 일단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 예산에 있어서 22년도에 21조, 그다음에 내년에는 22.7조를 쓸 예정이다. 저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감도 있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자, 겸손한 건지 티가 별로 안 났죠. 자, 여튼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예년보다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배경으로 보자면 청년층의 자가 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 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로드맵을 잡고 청년 내 집 마련 1, 2, 3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준비기에는 어떻게 하냐? 청약 통장의 금리를 올려주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2%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금리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주고, 자, 그리고 청년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다자녀를 낳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출 금리를 더더 내려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엄청난 프로젝트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요지는 무엇이냐? 일단 청약 통장 금리 올리고 대출 금리 낮추고, 게다가 결혼하든지 출산하든지 다자녀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더더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엄청난 것 같이 발표를 했지만 결론은 금리에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가 오늘의 요지. 자, 끝. 자,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인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기에 있어서는 청약 통장이 금리가 너무 낮았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들에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서, 자, 기존의 이자율을 4.5%까지 늘려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입 요건이 언제나 있더라. 뭐 뭐냐? 소득 본다는 얘기죠. 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금리가 높은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였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자,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런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을 해야 되고요. 당첨이 된다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걸 이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장기로 자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시 만 20세에서 39세, 자, 나이 제한이 있고요. 이 통장으로 당첨돼야지 이 대출을 빌려주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여기 대상이 나오죠.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자, 소득도 요 정도 해야 되고요.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당첨이 돼야지 돈을 빌려주는데, 자, 하지만 그 분양가도 6억 원 이하고 85 이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양가가 7억, 뭐 8억 되면, 자, 요거는 안녕. 이제 없던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조건이 되는 분들, 제가 당첨되면은 좀 파격적인 금리입니다. 금리 최저 2.2%.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담대 2%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이제 일단은 5%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2.2%대의 금리는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주택 경기가 좋다더라, 아니면 공급이 넘쳐서 뭔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더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주택 경기도 안 좋고 PF 대출도 안 좋아서 올 수도비 돼 있는 상태. 자, 그리고 가계빚은 무려 1900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가계빚은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 상황이랑 좀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 주거 부담금을 줄인다는 면에 있어서는 좋긴 하지만, 자, 그게 또 나비 효과가 돼서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약 당첨 이후에 결혼, 출산 등을 하게 된다면 우대금리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 결혼하면 0.1% 다운시키는 거고요. 최초 출산 시에는 0.5% 더 밑으로 내려가고요.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 있어서는 한 분당 0.2포인트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지고 대출금리 하한선은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는 빚내서 집 사라. 자, 이번에 정책은 빚내서 집 사고 애 낳고 금리 떨어뜨리고, 자, 뭐 요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저출산을 좀 타파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결혼하고 출산할 경우에 있어서는 0.6%의 우대 금리가 있는 건 맞죠. 하지만 0.2%더 낮추겠다고 요것 때문에 한 명 더 나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다는 것 자체는 아쉽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꼭 비단 금리 낮추고 올리는 것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궁극적으로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집값을 내리는 게 좀 더 현명하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썼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분양하는 물건 중에 분양가를 금액을 낮추겠다는 얘기라서 낮아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내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는 거죠. 아니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하루 1,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라서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3기 신도시 최근에도 발표를 했죠. 자, 바로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 이동 등 65,000호 주택을 짓는다라고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 구리토평 서울이랑 인접돼 있긴 합니다. 오산세교 좀 거리가 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용인 이동지구도 좀 서울 지역이랑 거리가 좀 돼서 실질적인 서울의 그런 주거 수요를 충당하거나 분산시키기에는 한정이 있더라. 좀 멀더라도 요러한 교통을 좀 발달시켜서 서울로의 진입이 좀 빠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교통체계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지방에서도 청주나 제주에도 이런 공급 정책이 있긴 하지만 좀 아쉽다. 근데 김포 왜 안 넣었을까요? 김포 외곽 지역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서울로 편입하게 된다면 이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물론 이제 서울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자, 여튼 1번, 2번은 돈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금리를 낮춰라는 얘긴데요. 단순하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낮춘다면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건가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 몇 년 전에는 금리가 더 낮았죠. 주택담보대출도 2%대에 가능했는데 그때는 많이 샀나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때도 집을 많이 사고 싶어 했을까요? 자, 이 수요는 단순하게 수요 공급 상관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도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에코프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때 샀는데 겁나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때 팔았더니 한 2배 먹었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야? 나도 요거 사게 된다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초창기 때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부동산에도 심리로 작용해서 매수세가 세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렇게 지지부진한 상태, 물론 요것도 확대해 보면 엄청난 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요 상태에서는 이 주식 또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덜하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과 에코프로가 좀 비슷한 느낌도 나긴 해요. 자, 왜냐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자, 그리고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약간 또 주춤하긴 하죠. 자, 이 상태인데 이러한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의 부채, 정부의 부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PF 시장 자체도 어렵다. 24년도는 자, 올해보다 좀 더 어려운 시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남의 주택 아파트들 단지들은 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이든지 약간 하강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시그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고요. 좋은 곳에 좋은 보금자리를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